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힘든 학기를 보낸 것에 대한 재충전의 시간이 맞기는 하지만 그만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학이라던가 다른 여타 과목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되게 채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가 된 것을 비롯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들 시간을 소요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이번에 방학특강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강에서 수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수업을 듣게끔 하도록 인강의 촬영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 물을 수 있도록 현강에서 질문을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예, 그게 저의 계획이고, 자, 보다시피 이번에 제가 준비한 특강 수업은 구문입니다. 보다시피 구조라고 하잖아요. 구문이라고 하는 것, 어법을 기반으로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해석까지 연결하는 것이 이번 여름방학에 말하자면 저희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구문에 독보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학생들이 처리하기 어려워하는 세 가지를 저는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형식, 분사구문, 관계사 요 세 가지가 그것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해서 찬찬히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톤이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천천히 수업을 해보려 하거든요. 하여서 어떤 친구들한테는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조금 빠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중간 어딘가를 맞춰서 저는 수업을 할 텐데 혹 듣다가 졸린 상황이 온다면 잠시 멈춰두고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수업을 다시 들을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완강을 했을 때 실력이 조금은 올라가는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것은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구조를 쪼개서 5가지로 나눴는데 그거의 가장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형식은 고2, 고3을 가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될 그런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를 조금 알아가면 글을 읽을 때 그 시야로 보게 되고 그러면 해석도 조금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진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우선 첫 번째 주목을 할 거고요. 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뒤에다가 달고 다니게 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목적어에 따른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2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명사라고 하는 친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와 뒤에 있는 이 친구가 같은 동격의 상황에서 쓰게 되는 거고 형용사는 앞에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줄 때 형용사를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동사 합니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을 하게 될 텐데 우선은 가장 기초적인 형식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있는 동사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밑에 한번 정리는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는 누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너네들이 암기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많이 이득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동사들 뒤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여졌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글을 읽게 되면 얘네 뒤를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됐을 때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해석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뭐가 된다? 한다. 그죠? 아까 제가 뭐가 뭐뭐 하도록이잖아. 너가 잘 자도록. 너가 잘 자도록. 마그네슘이 너가 잘 자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Y를 쓰게 되면 뒤에는 결과를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콜 뒤에 이렇게 쓴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친구 뒤에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것을 얘는 조금 다르죠? 가가 아닌데요? 네,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어요. 를 뭐뭐라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얘네 두 개가 동격일 때 쓴 거예요. 뒤에가 명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대명사는요,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얘가 가리키는 친구를 찾아야 되고 그 친구가 바로 마그네슘이겠죠. 이수로 받을 수 있는 게 그 마그네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자연, 수면, 도움, 촉진제라고 부릅니다. 도움제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에이드는 도움이란 뜻이니까 그런 겁니다. 마그네슘이 이 글을 요약해 보면 마그네슘은 잠을 잘 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연 수면제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고 났을 때 그냥 내가 해석할 수 있네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요약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제가 이렇게 밑에 다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그네슘은 수면에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천연 수면제다 라고 부른답니다.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이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얘 보게 되면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국어에는 잘 없는 형태고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거예요. to, in 이런 것들은 혼자 못 다녀. 뒤에 무조건 명사를 동반하셔야 되고 얘네가 한 덩어리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기능을 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도 될 수 없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 보시면 돼요. 얘도 전치사 뒤에 묶을 게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까지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운송기술인 거죠. 운송기술에 결국에는 어드밴스가 주어입니다. 진보, 발달 이런 거죠. 운송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줍니다. have가 동사가 아니야. have 플러스 pp 형태에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만들어준다. 누가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뭐뭐가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그러면 어때?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비용 효과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보니까 또 목적어네요. 국제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얘도 목적격 보어 더 접근 가능하게 누구한테요? 일반적 시민들에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기준으로 운송 체계의 발달 요걸로 인해 두 개가 가능해졌네요. 국제무역이 비용 효율적이겠대. 이렇게 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여행이 해외로 가는 여행이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and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가 쓰였네요를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지? 자, keep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너의 친구를 가깝게 유지하세요. 누구를 뭐뭐 하게. 누구를 을을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친구를 가깝게 두세요. 그런데 너의 적을, 얘가 또 두 번째 목적어겠네요. 너의 적은 더 가깝게 두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벗을 기준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친구는 가깝게 두고 적은 더 가깝게 두세요. 라는 얘기고요. 이거 비가 빠져 있지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친구보다 적을 훨씬 더 가깝게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적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내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얘 같은 경우 문장의 주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보니까 오브 전치사 명사 아까 말했던 친구 가로로 묶게 되면 얘가 얘를 꾸며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문장의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에 충격적인 트위스트, 우리한테 뒤엉켜져 있는, 막 엉켜져 있는 거죠. 얽혀 있는 결말이요. 얽혀 있는 결말이 갑작스럽게 릭이 새어나가는 거니까 새어나가졌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유출됐다고. 누군가가 다 알게 됐다고. 그리고 이것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친구 만들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누가요? 팬이 뭐뭐하게. 그지? 이 드라마의 팬들을 미치게, 이 드라마의 팬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결말이 유출됐으니까 드라마의 팬들은 막 뭔가 기대하고 뭐 예측하면서 보고 있었을 텐데 그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 유명한 드라마의 엔딩이 유출됐어. 이것으로 팬들이 화났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되시겠죠? 어렵나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페이지 넘어가지 마시고 이 밑에 공 여백에다가 제가 하는 필기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있잖아. 그지? 여기 자리에 뭐 적는다고 했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용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제일 처음엔 단어가 있으면 단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기에 형용사로 쓰여진,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거 쓰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여기에 뭔가 형용사적 단어를 넣고 싶은데 그런 단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그럴 때 만들어내는 게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합니다.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 거 우리 두 가지 있다, 그지? 어떤 게 있어? 첫 번째는 to 부정사가 있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대놓고 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분사라고 하는 친구가 뭐야? ing랑 pp 형태. 동사의 ing랑 pp는 그냥 처음부터 우리 동사가 형용사 기능을 하도록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사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준 거예요. 모르면 기억해야 돼. 어떻게?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준 것이 분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아까 지금 배운 대로 쓰게 되면 뭐뭐 합니다. 누구가 뭐뭐 을르리 뭐뭐 하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건 누가 결정한다?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집중하시면 돼요. 주목. 이 동사를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 동사의 대표적인 게 귀파고 코를 팝니다. 힙파코메. 힙파코메. 또 뭐가 있어? live, get, think, call, name, believe. 이런 친구들이 가장 빈출되어지는 오형식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외우시면 좋겠다. 괜찮겠죠? 괜찮나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뒤에 꼬랑지를 달고 다닙니다.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이게 오형식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스토리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는 풀지 않을게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뒤에 있는 동작을 지가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쓰지만 분사를 쓸 때 이 ing라고 하는 친구를 능동일 때 쓰고요. 이 pp형이라고 하는 친구를 수동일 때 쓰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에다가는 ing를 쓰는 게 맞아. 예를 들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여기다 쓰게 해줘. 어쨌든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 남동생이 여기다가 세차를 하는 걸 발견했대. 워시 히즈카 이렇게 썼어. 그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얘가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이 자리는 명사 형용사 자리라서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그런데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형용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요런 걸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to wash로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더 간단한 형태인 washing으로 먼저 쓰는 거예요. washing his car 이렇게. 그러면 I found my brother washing his car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 문장에 이 위에 있는 형태를 맞추게 된 거야. 내 남동생이 자기 차를 세차하고 있네 라는 걸 내가 발견했다고요. 그치? 이렇게 쓰고 싶었어. 그런데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걔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특정한 동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들 늘 동사가 중요하거든. 동사를 잘 보자고. 내가 ing를 쓰고 싶었어. 능동이라서 ing를 쓰고 싶었는데 ing를 못 쓰게 하네요. 첫 번째가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는 시키다 라는 뜻이어서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남한테 역할을 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얘는 햄릿 동사야. 보면 알겠죠? 햄릿. 얘는 have, make, let. 동사 자리에 햄릿과 같은 have, make, let과 같은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ing 형태를 쓰지 못하고 여기에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켰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had를 썼어. 내가 시켰습니다. 내 남동생한테 야, 네 차 들어오니까 네 차 좀 씻어 라고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이런 동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I had my brother washing his car 못 쓴다고. 뭐 써야 된다고? wash his car로 써야 된다고요. 이런 거야. 두 번째가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각이에요. 지각은 듣보잡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듣보잡. 듣보잡입니다. 듣고, 보고, 잡고. 듣고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hear, listen to예요. 보다에 해당이 되는 것이 see랑 watch랑 그리고 notice, observe
이런 것이 보다에 해당이 되고요. 잡다는 느끼는 거니까 feel 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지각동사입니다. 얘네들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올 때 얘네가 얘 할 때 어떻게 써야 하냐면 동사 원형의 형태, 위에와 똑같이 쓸 수도 있지만 원래 형태처럼 내가 보고 있는 상태, 느끼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ing 형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두 가지를 써줄 수 있는 거야.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되시겠죠? 얘가 이렇게 하게, 하도록 이런 겁니다. 똑같이. 세 번째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얘는 사역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help 하나 있습니다. help라고 하는 친구는 얘와 여기 있을 때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지만 얘는 ing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총 몇 가지였어? 두 가지잖아. 이 중에 조금 복잡한 to 부정사의 형태를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옵션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help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여기에 목적어를 안 쓰고 동사를 뒤에 거를 바로 붙여 쓸 수도 있어요. 목적어는 왜 안 써요?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안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어? 뭐 이런 거는 뒤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얘기하죠. 대놓고 여기에 to 부정사 써주세요. 인 거야. to 부정사 써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게 want, ask, tell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allow, 그죠? 그 다음에 enable, encourage, force, 그 다음에 뭐 persuade 등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겁니다. 근데 너네가 지금 이렇게 공식처럼 보이게 되는 이 친구들은 누구 보고 푸는 거냐면 동사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였어? 목적어와 둘의 관계가 뭐였어야 된다고? 능동이야. 능동이라는 건 목적어가 뒤에는 요거를 지가 하다 하는 거야. 하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요런 공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얘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얘가 뒤에 있는 거를 되는 이라고 하는, 된다라고 하는 수동이면 어떡합니까? 일 수도 있잖아. 능동이 아니면 어떡해요? 능동이 아니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능동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PP 형태 쓰시면 돼요. 다 PP야. 그런데 간혹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죠. to 부정사니까 to be PP. 뭐 이런 친구들이겠죠? 얘네들은 to be PP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PP 형태로 쓰면 됩니다. 뒤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걸로 쓰여진 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요거 정리해서 요대로 외우시면 이제 고등학교 때 어법 문제 풀 때 틀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마찬가지 해석은 얘가 이거 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꼭 정리해 두시고, 네, 정리해 두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막 되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이 동사를 보면 이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막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표 그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친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아까 말했지만 to 부정사가 뒤에 꼬리로 오는 친구들은 요런 친구들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요런 친구는 외우시면 돼. 요새 트렌드가 요런 거 많이 나와요. 리드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practice 요런 친구들도 잘 보시면 되죠. 요런 친구들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쓰일 때 요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지각동사, 사역동사 요런 거고 help 이렇게 있다.
그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따로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앞에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후루룩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했지만 PP 형태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을 때 둘의 관계가 수동이에요.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되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 자리에는 웬만하면은 PP 형태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PP를 쓰면 되는데 let 사역 동사 보이지? 여기 동사 자리에 let이라는 친구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PP 형태를 쓰기보다는 BPP 형태를 더 많이 씁니다. 입니다. 얘를 쓰면 틀립니까? 아닙니다. 얘도 됩니다. 다만 얘도 쓸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쓰고 PP 형태 이런 걸로 더 많이 쓴다. 자, 지금까지 설명 잘 따라오고 있죠? 괜찮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루함을 견뎌야 조금 성장해요. 이게 이 엉덩이 힘이 맞는 것 같아. 이 타고난 친구들도 물론 있거든요. 언어적인 성향을 타고난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길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 투자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꼼꼼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걔네들과 비슷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84번 해볼게요. 화가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얘 뒤에는 이렇게 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죠. 걔네들의 작품. 여기서 말하는 어머. 제가 오늘 새로운 펜을 샀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 걔네들이라고 하는 건 페인터예요. 페인터. 화가들. 걔네들의 작품을 appreciate. 요 단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 appreciate라고 하는 친구는 뜻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가를 알아보다, 감사하다, 내지는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이런 건 세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걔네들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상하고 이러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얘가 이렇게 하도록, 얘가 이렇게 하도록 보는 사람이 걔네들의 작품을 이해하도록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정확히 똑같은 and를 기준으로 보니까 뒤에 명사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인식과 감정이야. 어떤 거예요? 대시라는 친구 뒤에 동사를 썼다라고 하는 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습니다 라는 친구잖아요. 우리 나중에 관계대명사는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그대로 씁니다. 자신들, 화가들의 창조물에 들어간 인식과 감정을 정확하게 똑같이, 이런 겁니다. 화가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게 하도록, 그죠?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과 인식과 감정으로 그들의 창조물에 들어간, 창조에 들어간, 그러니까 화가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관찰자? 자신들의 작품을 보는 사람 뭐라고 하죠? 청중이라고 하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화가는. 뭐라고 하지? 감상? 영화를 감상하는,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들한테 기대할 수 없어. 자신들의 관점, 그리고 감정. 이 작품을 만들 때 자신들이 가졌던 이 감정을 얘네들이 똑같이 이해할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지? 디플로매틱, 외교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되어졌습니다. 나쁘지 않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알다시피 persuade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하죠. 얘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는 거야. 라이벌 국가들이 협상의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자,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라이벌 국가들이 뭐 이렇게 끊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외교적 토론이라고 하는 게 계획되어집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라이벌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외교 토론이 왜 만들어졌다고? 라이벌 국가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외교 토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계획된 거래요. 나쁘지 않죠? 자, 볼케이노 활동이야. 호우즈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목적어를 쓰죠?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로로 묶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그래서 뭐 하는 게 좋다고? 얘 뒤에는 이런 꼬랑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합니다. 북쪽 바다에 있는 섬들이 완벽하게 가라앉도록 인 거죠. 어디 아래로? 파도 아래로. 그리고 쉼표 뒤에 엔드가 있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 생존자들은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피난처를 찾아야만 한대. 다른 어떤 곳에서 피난처를 찾아야만 하네요. 자,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거는 화산 활동이 북쪽에 있는 섬을 완전히 파도 아래로 가라앉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생존자들은 피난처를 찾아야 한대. 근데 이 가라앉은 섬에서 찾겠어? 아니지. 그래서 섬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어떤 거야?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끝났어. that 뒤에 동사를 썼으니까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이렇게 쓰겠네 라는 걸 알잖아요. 당신한테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언제요? 당신이 그것을 했을 때요. 그것이 뭐겠어? 실수겠죠. 그러니까 다시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것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실수를 다시 했어. 다시 했을 때 이 실수를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88번. 자, 쉬운 방법이죠. 투부정사 가로로 묶습니다.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쳐. 아이들한테 보통 이런 것도 그래서 구문이 중요합니다. teach라고 어디서 가로를 닫을래 뭐 이런 거잖아요. teach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누구를 가르치다라고 쓸 수 있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라고 사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돼. 아이들한테 책임감을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한테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요. 그래서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by ing는 우리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뭐 함으로써 여기서 됨은 누구겠어? 앞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지? 아까 have 뭐였어? 시키다였다고. 그러면 have는 이렇게 쓰는 거야.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런데 얘 때문에 뭐 쓴다고? 동사, 원형 쓴다고. 이런 거를 너네들이 알게 되잖아. 그러면은 생각보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걔네들한테 걔네들의 물건들을 청소하도록 시킴으로써 이런 거죠. 시킴으로써야 시킴으로써 걔네들에게 걔네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청소하도록 이런 겁니다.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죠. 뭐와 같은 걔네들의 인형이라던가 이 그죠? 세탁물 같은 보통 명사라고 하는 친구 뒤에 such as를 쓰고 명사를 또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준다고.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뭐를 알려주고 싶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이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요거 하는 거야. 자신의 물건 청소시키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대요. 괜찮지? 자, here 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면 뒤에 어떻게 쓴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so라고 하는 친구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죠? 그래서 벨이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벨이 울리는데요. 이렇게. 벨이 울리는 걸 난 들었고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가 얘한 거잖아. 홀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막 애들이 끝나고 나오는 거야. 요거를 밑에 이렇게 쓴 겁니다. 왜? 얘는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지만 밑에처럼 무엇을 쓸 수도 있어? ing도 쓸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옵션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괜찮아요? 둘 다 맞는 거야. 되시겠죠? 자, 또 해볼게요. 얘는 drinking water예요. About half an hour before each meal. 여기까지 끝낼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고요. before도 마찬가지야. 얘가 전치사로 쓰여서 명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얘가 접속사로 쓰여서 주어 동사로 쓸 수도 있거든. 그러면요, 이치밀이 주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치밀이 주어면 막 음식이 너를 만들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지? 자, 음식 전 1시간 반이잖아. 음식 대략적으로 1시간 반. 각각의 음식에 30분, half an hour이 30분이지? 각각의 식사에 30분 전에 뭐 하는 겁니까? drinking water 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것. 이걸 우리가 동명사 주어라고 하잖아요. 물을 마시는 것은 만들어줍니다. 만든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을 뭐하게, 먹게, 훨씬 더 적은 칼로리를 먹게. 근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당신이 더 적은 칼로리를 먹게. 왜냐면 물배가 찼잖아. 배를 물로 좀 채운 거야. 그러니까 음식은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식사 전 30분에 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물 섭취는 적은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지?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을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 바이러스 막 주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걸 내뿜습니다. 이거 뭐였어? 콜론이야.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될 거거든? 이런 콜론. 콜론이라고 하는 친구는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행복을 내뿜는 애들 얘는 뭐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 Oh no. 처음 쓰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행복을 내뿜는 애들,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얘네들은요, 항상 뭐인 것처럼 보여? 얘네들 웃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즐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인 거야. 끝났어요. 그리고 나선 또 뭐 해요? 동사 두 번째. let
허락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얘가 목적어.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얘가 목적격 보어. 그리고 나서 배웠네. let이라고 하는 친구 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쓰고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런 거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죠. 얘네들의 백이야. 등을 타고 흘러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내뿜는 사람들은 맨날 웃어요. 그리고 항상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은 그냥 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 자, 92번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사람들을 대우하세요. as if는 마치 무언무언처럼이요 라는 뜻이야. 마치 걔네들이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뭐처럼 걔네들이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ought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니네가 알고 있는 should랑 똑같은 거죠. 걔네들이 되어야만 하는 대로 대우를 하셔야 돼요. 되는 것처럼 대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이런 거 왜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했나요? 이런 거 아닙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자, 명령문이에요. 대부분은 명령문을 쓰고 나서 and를 쓰고 주어 we를 썼을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명령문을 쓰고 뒤에가 요런 구조라면 이 and를 그러면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치 걔네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대우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걔네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치? 세모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당신은 도와주게 됩니다. 걔네들이 뭐 하도록 되도록 걔네들이 할 수 있는 be capable of라고 하는 친구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be capable of. 그래서 이거는 able to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걔네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네가 대우를 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내가 이 사람을 대우하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마치 막 되게 보석처럼 다루게 되면 학생들은 정말 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되게 보석처럼 다루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괴테가 얘기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메이어 시장입니다. 시장은요, 헤드 시켰습니다. 헤드 뒤에는 이렇게 쓸 거, 같다란 뜻도 있죠. 같다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 헤드는 뒤에를 잘 보셔야 돼. 무조건 같다란 뜻이 아니라 지금처럼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도 있네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은행이 뭐 하도록, 최근에 은행 강도가, 얘가 목적어가 아니죠. 은행 강도가 적절히, 강도 행위가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되는 거잖아요. 둘의 관계가 수동이잖아. 그래서 PP 형태를 씁니다. 사역 동사지만 동사 원형을 안 쓰게 되는 거죠.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의 강도 행위가 적절히 조사되어지도록 시켰습니다. 인 거야. 누구에 의해서요? 경찰에 의해서요. 시장은 시켰습니다. 은행 강도 행위를 어떻게 조사되어지도록. 이런 거겠죠? 자, 보니까 so가 있어. 그러면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겠네. 근데 둘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네요. 왜냐면 고양이 얼굴을 지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야. 반사가 된 거라고. 고양이들이, 새끼 고양이가 자신의 얼굴을 봤는데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어진 거야. 어디에 반사가 되어졌냐면 거울 안에서 반사되어진 걸 봤을 때
그녀는 고양이는 즉각적으로 그것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고양이의 얼굴이겠죠. 그지? 이런 겁니다. 반사되어진, 거울에 반사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뛰어든 거야. 느낌 뭔지 알겠죠? 이런 거는 뭐 요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잘 보시면 슈퍼스타, kept. 끝났어. 슈퍼스타는 유지합니다. 그녀의 헤드를 hidden, 숨긴 채로. 그녀의 머리가 숨어진 채로인데 어디에 숨어지냐면 그녀의 모자 아래에 숨어진 채로.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녀의 선글라스 아래에 숨겨진 채로. underneath라고 하는 친구가 뭐뭐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여서 뒤에 명사를 써야 하는데 명사 두 개를 이렇게 and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자만 쓰고 모자 아래만 숨은 게 아니라 모자랑 선글라스를 다 쓰고 그 안에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자체를 숨겨둔 거죠. 슈퍼스타가 마치 그녀가 마치 뭐뭐 할 때일 수도 있고 이건 뒤에 봐야 돼요. 그녀가 그녀의 핸드폰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겠죠. 그죠? 하고 있는 동안에요. 뭐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as는 뜻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보통 스타면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요새는 마스크겠지만 이런 겁니다. 슈퍼스타가 전화를 하면서 모자를 선글라스 눌러 쓰고 그 아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수업이고 여기서부터 8페이지까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8페이지, 여기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이제 이와 지금 제가 수업을 해드린 오형식과 관련이 되어진 문제입니다. 문제들이 있어. 이 문제들은 먼저 해보세요. 배운 거를 바탕으로 먼저 풀기.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또 해석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보기. 그죠? 답맞춰보기.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야 내가 뭘 맞고 틀렸고 이런 거를 내가 정해갈 수 있거든요. 내가 뭘 놓쳤구나 이런 거를 정립해갈 수 있는 거라 이거 답맞추기를 할 때는 이 자기가 풀었던 거를 지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른 색 펜으로 조금 표시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내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니까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겠죠? 오늘 한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되게 화려한 표 하나 그렸다, 그지?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해석할 때 얘가, 그리고 을을,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요런 거였습니다. 그죠? 요거 가지고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의 관계 중요하다. 되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아. 화이팅! 방학이 길잖아요. 길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 오는 날들에 이런 것들로 좀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를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